어마어마하다. 버스를 운전하는 것 같은 기분이야. 이렇게 올리면 되나? 이렇게 올리면 된다 뭐 이런 건가요? 네. 아우카 천장이 보이지가 않아. 왜 차를 이렇게 만들었어? 네, 안녕하세요, 김한효입니다. 엄청나게 크네요, 정말. 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자동차 캐딜락 에스컬레이드에 승할 기회가 생겨서 이렇게 캐딜락 하우스에 나와 있습니다. 캐딜락 하우스에는 지금 5대의 캐딜락 에스컬레이드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뭐 무슨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무슨 난리 난 것처럼 다 구경을 하고 있어요. 정말 오늘 어떤 시승이 될지 굉장히 좀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한번 차를 한번 타보도록 하죠. 어마어마하다. 버스를 운전하는 것 같은 기분이야. 타시죠. 램프가 너무 예뻐요. 램프 자체가 그냥 보석 같아. 이게 보석이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 정말. 우와, 되게 의외다. LED가 아니야. LED가 아닌 깜빡이가 들어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와, 충격. 근데 LED 아니라도 예쁜데요? 캐딜락 특유의 그런 디자인인데 이렇게 램프 하나가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는 이런 디자인. 사실 요즘 우리나라 자동차들도 이런 걸 상당히 따라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 팰리세이드라든지 이런 차들이 이렇게 하나로 이어지는 느낌을 약간 따라 했는데, 그리고 캐딜락이 이걸 가장 잘 하고 있는 부분은 차체가 더 길어 보이고 더 커 보이게 하는 거. 그게 이제 캐딜락이 잘하고 있는 부분이죠. 밖으로 최대한 빼고 최대한 긴 선을 이어가고 있어서 차가 더 실제보다 커 보이는 겁니다. 보닛도 보닛 라인을 보통은 이런 식으로 숙였을 텐데 이 차는 숙이지 않고도 이렇게 최대한 끝까지 본인 라인을 끌고 가도록 이렇게 디자인을 해놨죠. 그러다 보니까 그릴의 크기가, 보통 그릴이 요만하잖아요. 그릴이 이만한 거죠. 그릴도 끝까지 올라가고 끝까지 내려가고, 그래서 그릴의 크기도 어마어마해서 차가 더 커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우린 높은 차야. 우린 깡충하고 우린 정말 넓고 정말 존재감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차야 라고 보여주는 게 바로 캐딜락입니다. 뒷모양은 뭐 세로로 이렇게 길다란 선을 그대로 브레이크 램프에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국내용이니까 여기가 호박색으로 되어 있고, 미국 같으면 이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구별이 어려워요. 실제로도 보면 이게 램프가 하나의 램프를 데일라이트로도 쓰고 그리고 브레이크 등으로도 쓰기 때문에 조금 구별이 어렵지 않나 하는 우려도 있긴 있습니다. 트렁크를 열었을 때 전동으로 3열을 이렇게 접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동시에 세울 수도 있고, 우리가 팰리세이드를 타면서 사실 세우고 눕힐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좀 느려도 좀 양해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건 그렇게 느린 걸 어떻게 양해를 하니? 라고 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빠르게 될 수 있는 거였어? 그렇구나. 2열도 접을 수 있네요. 2열도 지금 1열이 더블 폴딩이 되는 기능이 있어서요. 네, 이렇게 그런 식으로 더블 폴딩을 할 수도 있고 뒤에서 버튼만으로도 할 수도 있어요. 여기 요건 좀 전 이상했어요. 지난번에도 시승하면서 이상했던 게 버튼에 뭐 아무것도 안 써 있거든요. 여기 자세히 보면 이렇게 양각으로 트렁크 그림이 살짝 그려져 있어요. 근데 요걸 누르면 닫힌다는 건데, 저게 물론 자기 차면 저걸 모르진 않겠지만 굳이 저렇게 표시를 했어야 되나? 뭐 이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일단 차의 외관을 보면요, 어마어마한 크기의 자동차라는 거는 뭐 두말할 나위 없는, 옆에 있는 산타페가 작아 보이는 뭐 이런 어마어마한 크기의 차죠. 일단 앞좌석에 앉아 보니까 뭐 좀 올드 패션의 자동차잖아요. 올드한 느낌이 드는 자동차인데, 근데 실제로 딱 실내 들어왔을 때는 첨단 느낌과 올드 느낌이 좀 섞여 있는 그런 묘한 느낌이 듭니다. 일단 기어 노브 같은 거는 당연히 굉장히 올드하고, 그런데 나머지들 보면 이제 핸들의 리모컨이라든지 핸들의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되게 최신이에요. 인테리어에 가죽을 잔뜩 사용한 부분은 굉장히 고급차에 당연히 있어야 됨직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조금은 고급과 보통의 그런 인테리어에 중간 정도 되는 그런 인테리어 품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보면 디지털 글로브 박스에
왜 이게 여기에 이렇게 수납 공간을 전동으로 움직이게끔 만들어 넣었나? 예, 이거는 사실 특별하게 이유를 찾기 어려워요. 이유를 찾기 어려운데 어쨌든 이런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여기 있다. 이게 미국에서는 지갑같이 뭐 자그마한 것들, 작지만 차에 꼭 필요한 것들을 어딘가에 숨겨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어쩌면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수도 있어요. 이 안에다 넣어놓고 숨겨버리는 거. 어쨌든 우리 문화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의도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평소에는 글씨가 없다가 그 작동되면서 글씨가 딱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죠. 여기 보면 터치를 이용해서 등받이만 열선을, 엉덩이까지 열선을, 통풍을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통풍 시트 같은 경우는 열선 시트하고 요 램프가 같아요. 그래서 헷갈리기도 쉬운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CD 플레이어가 들어갈 수 있는 CD 수납하는 공간이 있고요. 뭐 CD 들어가는 건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나머지 부분, 요 부분에 있어서는 요 부분이 우리가 그 애플이나 이런 제품들을 쓰면 느껴지는 그 햅틱 기능을 넣어놓고 있어요. 애플도 버튼을 눌렀을 때 딸깍 하는 느낌이 마치 나는 것처럼 그렇게 해놓고 있는데, 이 차도 그런 딸깍 느낌이 나게끔 한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느낌이 이게 딸깍 하는 반발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톡 때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굉장히 비슷하지만 세련되진 않은 그런 느낌인데, 어쨌든 햅틱 버튼들이 여기 있습니다. 볼륨 스위치 같은 경우는 영농조합. 네, 볼륨은 이렇게 문질러서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좀 독특하긴 하죠. 기능적으로는 괜찮은 기능이라고 보입니다. 일단 볼륨 다이얼이 이 위에 터치인데 이게 밑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가이드 역할을 해주고 있어서 괜찮은 인터페이스라는 생각도 드네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이얼이 조금 더 편한 것 같습니다. 여기 디스플레이 보면은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디스플레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 안에서 그냥 돌아가게 할 수 있어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이 디스플레이가 형태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디자인을 바꿀 수가 없는 디스플레이라서 조금 이렇게 세련되진 못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차체의 크기에 비해서 계기판이 요만하거든요. 이거보다는 좀 커도 되지 않을까, 이 디스플레이도 이거보다는 좀 커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뭐 2열에 앉았을 때 이거 희한한 거 많이 있다. 여기 이렇게 누르면 네, 여기에 그 스크린이 하나 나오고요. 리모컨이 여기 달려 있습니다. 스크린에 리모컨이 있고, 그리고 스크린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스크린이 여기 있는데, 스크린에 이걸 앞으로 좀 숙인 상태에서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각도가 조절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DVD 비디오라고 써 있고, 컴팩트 디스크라고 써 있는데, 굉장히 올드한 느낌이 드네요. 굉장히 고풍스러워요. 요즘 같으면 HDMI 그냥 꽂을 텐데, HDMI를 꽂는 게 여기 없고, 요 밑에는 있습니다. 요 밑에 여기 HDMI 꽂는 게 있고, 원래 순정품이 이렇게 생겼나 싶을 정도로 약간 좀 어색하긴 해요. 뭐가 좀 어색하게 생겨 있는 그런 선이 여기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요. 220V 꽂을 수 있는 곳이 있고, 네, 여기 시거잭을 꽂을 수 있는 데도 있네요. 자, 그리고 뒤를 보면요, 뒷좌석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어쨌든 뒷좌석으로 갈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일단 2열 시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정도로 눕힐 수가 있고요. 눕혔을 때 꽤 편안하게 누울 수 있다, 이런 느낌이 들고, 그리고 가운데 의자 하나가 더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안 넣었어요. 여기 충분히 이렇게 통과할 수가 있는 정도의 거리죠. 뒤에 앉았을 때 가운데 앉는 사람도 크게 불편은 없을 것 같고요. 옆에 앉는 사람의 경우는 조금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헤드레스트를 좀 올려볼게요. 헤드레스트를 올리지 않으면 앉을 수 없게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헤드레스트 올려서 앉는데, 이게 그 3열에 앉았을 때 무릎 공간이 좁거나 머리 공간이 좁은 게 아니고 이 바닥 공간이 좁습니다. 바닥이 너무 좁아서 쪼그려 앉은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옹색한 자세가 됩니다. 바닥에서 시트까지 높이가 지금 한 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마치 바닥에다 방석을 깔고 앉은 것 같은 그런 높이거든요. 거기에 앉아야 되니까 굉장히 사람이 이렇게 마치 웅크려 앉은 것처럼, 쪼그려 앉은 것처럼 이렇게 옹색하게 됩니다. 정말 아주 짧은 거리를 이동하기 위한 자리고요. 지금 팰리세이드와 이 차를 비교해서 팰리세이드보다 이 차가 크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차는 팰리세이드보다 작고요. 3열에 앉았을 때 3열을 어떤 식으로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차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2열 슬라이딩이 없기 때문에
2열을 뭐 조금 앞으로 밀어서 여기에 풋룸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이 안 되고요. 이걸 이런 식으로 그러면 3열에 앉으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젖혀놓고 앉으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앉으면 안 됩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서 이건 3열에 앉더라도 반드시 체결해 놓고 이동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까지는 해놔야 됩니다. 뭐 그러면 이렇게 다리를 올리면 되나? 이렇게 올리면 된다, 뭐 이런 건가요? 네. 보통 이제 어지간한 승용차들은 5명은 그래도 여유롭게 타잖아요. 근데 이 차는 5명이 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4명까지가 여유롭게 타는 차고, 공간을 낭비하는 거, 이게 어쩌면 이 차의 멋? 이 차의 어떤 여유로움? 이런 거 아닐까 싶기도 해요. HUD가 여기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다행히 HUD의 위치를 이렇게 조정하는 버튼이 굉장히 쉬운 위치에 있어요. 보통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HUD가 뭐 나타나는 영역이 조금 넓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HUD 높이를 조절하려면 메뉴 속에 들어가야 돼요. 좀 불편하죠. 사실 HUD 한번 세팅해 놓으면 바꿀 일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차는 한 사람만 운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동차를 여러 사람이 운전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아내와 남편이 운전할 때 아내와 남편이 서로 다른 키를 갖고 개인적으로 HUD까지 세팅이 자동으로 바뀌면 그럼 될 것 같은데, 이 차는 메뉴에 들어가지 않고 하드웨어 버튼으로 HUD 이 버튼을 만들어 놨는데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당연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시트 포지션은 정말 신기하네요. 이게 이렇게 바닥까지 내려올 수가 있다니. 높이가 이렇게 조절이 돼요.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시트의 높이는 굉장히 많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자동차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이 변화폭이 큰 것 같아요. 정말 큰 사람과 정말 작은 사람이 다 공존하는 게 미국인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이런 식으로 조절이 가능하고, 그만큼 다양한 취향을, 그리고 다양한 신체 사이즈를 만족시키기 위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보통의 자동차에서 마사지 기능은 조금 눈속임인 경우가 많죠. 예를 들면 뭐 등받이에 요추 받침대 역할을 하는 그 장치를 마사지다라고 하고서 이제 요추 받침대를 이렇게 움직여주는 정도? 뭐 그런 정도의 역할을 많이 하죠.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근데 이 차는 그렇진 않고, 마사지가 엉덩이 따로, 등 따로, 딱 마사지만을 위한 부분들을 넣어서 그렇게 만들어 냈습니다. 뭐 마사지 나름대로 없는 것보단 낫습니다. 이게 있으면 막히는 길에 졸려, 이렇게 몸을 이렇게 눌러주면 조금 좀 잠이 깬달까?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네, 엄청난 가격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정도 값어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제일 중요할 텐데요. 일단 봤을 때는 외관에서는 벌써 거리를 그냥 압도해 버립니다. 만약에 옆에 S클래스나 BMW 7 시리즈가 있어도 이 차하고 같이 있으면 그냥 중형차 정도로 느껴져요. 그러니까 일단 크기에서 벌써 압도를 하고 가기 때문에, 크다고 해서 마냥 비싼 차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크기와 가격이 상당하다는 거를 누구나 딱 보는 순간 알 수 있는 정도, 그런 정도의 화려함을 갖고 있어서 당연히 그 정도 가격 하겠지, 이런 느낌이 듭니다. 뭐 대통령급이나 이런 사람들이 탄다, 대통령 경호원도 탄다, 뭐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에스컬레이드 하면 막연히 당연히 가격이 비싸겠지, 당연히 부자들만 타는 거겠지,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가속을 한번 해볼까요? 가속만큼은 정말, 가속에서의 이 사운드가 마치 이 차 내부만 미국에 딱 와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정말 이게 미국이죠. 배기음이 아주 독특하고요. 에스컬레이드만이 갖고 있는 그런, 나 에스컬레이드 소리를 내고 있어, 이런 느낌의 사운드입니다. 차가 덩치가 있다 보면 어느 정도 좀 승차감 같은 게 헤쳐질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차는 뭐 그렇진 않아요. 코너링에서 지금 굉장히 놀라운 정도의 코너링을 극복하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걸 MRC라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서스펜션이 코너에서 조금 이렇게 주저앉을 것 같으면 딱딱하게, 즉각적으로 딱딱하게 변화되는 거죠. 가변 댐퍼라는 거는 뭐 요즘 어지간한 자동차엔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생각하실 텐데, 보통 어지간한 자동차에 있는 가변 댐퍼는 경로를 바꿔주는 형태의 가변 댐퍼입니다. 이 차는
그 유체 자체를 딱딱하게 만드는 형태의 가변 댐퍼예요. 더 즉각적이고요. 더 순간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코너가 들어가자마자 가변 댐퍼가 딱, 코너가 풀리자마자 가변 댐퍼가 또 쓱, 이렇게 이 댐퍼의 강도를 순식간에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장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 가변 댐퍼는 운전자가 원할 때 작동시킬 수는 없도록 되어 있어요. 왜 그 기능을 안 넣어놨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차는 이게 필요한 상황에서 자기가 스스로 작동되는 가변 댐퍼지, 내가 마음대로 뭐 지금은 좀 딱딱하게 했으면 좋겠어, 지금은 좀 부드럽게 했으면 좋겠어 라는 그런 의도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정도 덩치를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다는 건 대단하네요. 이 차라서 선입견을 갖고 봐서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이 정도 크기면 적어도 저는 뭐 버스도 운전해보고 뭐 여러 가지 차들 운전해보는데,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의 트럭이라든지 이런 차들의 핸들링을 기대하게 되잖아요. 전혀 그런 느낌이 아니고 어지간한 승용차, 아니면 뭐 스포츠카 정도는 절대 아니지만 어쨌든 어지간한 승용차 수준의 그런 코너링과 핸들링을 보여줍니다. 기어 시프팅은 제가 원하는 기어가 딱 들어가 있진 않아요. 조금 RPM을 낮추도록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수동 모드를 이용해서 기어를 전환하면 조금 더 편안하게 내가 원하는 기어를 넣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렇게 수동으로 하는 게 좋긴 한데, 아이고 의미 없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차에서 바란다면 스포츠 모드,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게 하나쯤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차는 캐딜락 에스컬레이드죠. 미국적인 자동차에 무슨 드라이브 모드 그런 잔재주를 부려,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내가 나 차, 너 운전자, 너 달려, 끝, 이런 식입니다. 네, 지금까지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를 시승해 봤는데요.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는 기존까지 있었던 여러 자동차들에 비해서 월등히 큰 차체를 갖고 있어서 이런 차들을 과연 우리가 운전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했었지만, 실제로 타본 결과 굉장히 안정되게 운행할 수 있었고 편안하게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편리한 자동차, 아주 유용한 자동차, 아주 세련된 자동차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에스컬레이드는 기존 차들, 우리가 타는 유럽차나 한국차들과 달리 굉장히 무뚝뚝한 느낌의 자동차였지만, 그렇게 무뚝뚝하면서도 소비자들, 운전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을 콕콕 집어서 도와주는 그런 아주 친데레 같은 그런 자동차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김한중 기자였습니다.